이게 우리가 1주년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1주년을 뭐 이것도 뭐 자축하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자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처음에 7월 14일인가요? 그때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냥 오래 갈 수 있겠냐, 그냥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오면서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도 있고 저도 느끼는 것도, 아 이게 갈 걸 수도 있냐,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되게 왜냐면 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고 저하고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지금 처음에 마음에 안 들다가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다가 안 들 수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추구하는 방향하고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다음 흥미가 없으면 이건 취미 생활이잖아요. 취미, 말 그대로 취미인데 그 취미를 강화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봤을 때 시간 때우기 용도 그닥 그런 게 얘기가 와서 한 2시간 있으면 재미없어요. 시간 때우기 용도 이 동네는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어떻든 이렇게 와야 되지 않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 이외의 여러분들 공이라고 저는 돌리고 싶습니다. 다 도와주셔서 연상이 행복고.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가장 큰 주제는 컨템포러리 컨템포러리에서, 지금도 워낙 이제 이 컨템포러리가 아닌 미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그건 다시 이제 복습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식이 좀 되고, 오늘은 우리 제목이 이제 컨템포러리 3니까 1주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컨템포러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오늘 제가 깊숙이 고민을 하게. 그래서 오늘은 미술사 잠깐 뭐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 미술사, 큐비즘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번 훑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될 수 있는, 약간 무거울 수도 있고 현재 삶을 건드려 줄 수도 있고, 나 저런 상황은 싫은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언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적어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는 시점에서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강의 제목을 바꾸고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컨템포러리 삶이라는 건 현대 동시대, 2023년 여러분들이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쭉 살고 있는 현 상황, 지금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옛날에 있던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내 위에 있는 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유, 그럼 내 자식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시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근데 그 스펙트럼이 넓은 이 공간에서 희한한 것은 그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이 되게 넓은 데를 내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무대에 써가지고 여기 있는 공간을, 집은 살 수 있지만 공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잖아.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온 얘기가 오늘 장 보드리아르라는 거예요.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난 그거 몰라라고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장 보드리아르는 제가 저번에 미학 얘기했잖아요. 미학 마지막에 나와요. 그 미학을 처음에 한 2시간 분량으로 했는데, 이게 뭐 계속 한 슬라이드가 한 4편, 5편 이래 나오면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있는 엑기스 12명 철학자들만 골라서 미학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 이제 이름은 전달될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장 보드리아르는 현재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는지 순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판단목, 그거는 제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뮬라시옹이라는 얘기 들어봐요. 시뮬레이션, 복제라는 얘기. 그 복제의 개념은 다 다르게 사용하는데, 이 사람의 시뮬라시옹은 가상 제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볼게요. 김정은 씨가 그걸 쏘았어요, 북한에서. 근데 그거 쏠 때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기 탄도가 날아가네 라고 봐요? 안 보죠. 뭘 봐요? 이걸 보잖아요. 이거 여기서 꾹 나서 ICBM 나로 비슷한, 그 다 같은 위성이죠. 근데 그걸 뭘로 보느냐 하면은 이런 그래픽으로 봐요. 이게 뭐냐? 내가 실제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TV에서 보잖아, 그죠?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대포 쏘는 거하고 이거 보는 거하고 어디가 더 이뻐요, 그림이? 이게 더 이쁘죠? 뭐냐? 이게 익은 거예요, 눈에 이제. 그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시뮬라숑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가상 세계에.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건 가상 세계에 들어왔어요. 절대로 거부 못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나로워요. 나로워 우리 저기 밑에서 여수기 밑에 내려가서 이제 봐요. 보는데 안 보여. 그렇지만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이거 없었으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막 많은 경 붙들고 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 열심히 봤겠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어떤 천체과학자가 칠판에다가 그리면서 TV 중계해 줬겠지. 그러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와. 이게 더 편해. 이게 시뮬라션이 실제 아니잖아.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실제 아니잖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맞나요? 자, 또 가볼게. 자, 이제 길 보고 못 가요. 뭐 때문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내비게이션 이것도 시뮬라션.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가상. 여러분들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가상이라는 거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현실 세계에 여러분들을 잡아놓고 있다. 자, 리얼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리얼이에요. 맛집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옛날의 지도는 아니잖아. 부동산에 가면 많은 전지 지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게 뭐 이런 거, 그건 그래도 좀 덜해. 실제 같아. 그죠?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도 이제 실제 같게 하려고 얘들이 3디멘션을 만들었잖아요. 조금 더 이제 여기에서도 리얼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이상한데? 이게 리얼이 아닌데 뭘 리얼? 여기서 3디멘션이나 2디멘션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집도 아무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더 편해.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날까 내비게이션 공유해가지고 지도 찍어줘 라고 하잖아. 그 지도 찍어줘는 내 머릿속에 지도는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럼 누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미스김이 간단 말이야. 어디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여자가. 그죠? 자, 음식도 서치해요. 서치하는 대로 여기 있는 별점 보고 가잖아. 그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거기 좋다더라, 거기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안 가. 전부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쿠팡 아침만 되면 다 돼 있고. 이거 왜 해요? 편하잖아. 편하면 여러분들은 곧 내가 뭐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잖아, 시간이. 근데 뭐 해요, 좀 더? 그죠? 볼게요, 좀 더. 뭐 하는지 제가 가져올게요. 자, 이거 다 시켜. 없는 거 없어. 얼마나 그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게 없대요. 모든 게 배달된, 차도 배달돼, 이제. BMW도 홈쇼핑에서 팔고, 여기 쇼핑에 판단 말이야. 왜? 안 팔면 안 되니까. 이제 그림까지 나왔죠? NFT. 볼게요. 자, 이거 막 나와, 그죠? 이거 등등. 다 찾아보세요. 다 있는 것 같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 쇼핑 들어가 보니까 웬만한 거 다 있더만. 그리고 그 다음날 다 나와요. TV 다 있고, 이제 심지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겼던 홈트 다 있어요. 그죠? 나물도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나물은 어떻게 돼요? 이거 상하지 않나? 그 다음날 바로 해야 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샀으면 그 사람한테 내 사무사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로? 전부 다 비디오로 그냥 이 사람이 일러줘. 이거는 시뮬라션이 아니라 이제 그냥 얘한테 빠진 거야. 그냥. 청소기가 하라는 대로 나는 끌려가요. 오히려 거꾸로. 그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청소기한테 내 몸을 맡겼잖아.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집에서 뭐 할 줄 아는 뭐 있어요? 요리하죠? 그리고 다 하잖아. 생각을, 내가 쟤하고 뭐 저놈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 당연시되어. 처음에는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어머니나 아니면 친정 부모 나이 좀 많은, 안 그러면 정조도 좋아.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뭔 소리냐. 내가 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우리도 처음에 스타트 했을 때 자동으로 움직이는 청소기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한 2달 정도, 3달 정도면 되면 알기 시작해요. 요 사이는 옛날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시간이 안 걸려요. 금방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 내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해 이제 시뮬라션. 그걸 가상제국이라 그래요. 이때 가상제국은 철학적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 보드리아르는 허무주의자면서 굉장히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파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마지막에 갔을 때 얘들은 이 장 보드리아르에서 나오는 그런 나름의 이미지들은 저것들끼리 먹고 살면서 거기에서 파생이 되어서 자생적으로 생산을 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장 보드리아르가. 오케이. 자, 디즈니랜드를 봐요. 홍콩하고 어디 있어요? 도쿄 있죠? 자, 이거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얘하고 이름을 붙이죠.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보다 더 가까워요. 왜 가까울까요? 얘하고 매일 놀았잖아. 얘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 피해 사례가 뭐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는 제가 인종적인 거 우리 컨템포레이션 인종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디퍼런스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수평적인 어떤 그런 걸 지향하니까 반려견 키우는 분들 계시죠? 오케이. 있을 겁니다. 반려견 보고 개 보고 뭐라 그래요? 엄마 이런단 말이에요. 뭐로 생각해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게 친한 어떤 유대관계라는 거에만 끝나면 돼요. 근데 그건 스토아 학파에서 얘기하는 자연주의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내가 동물에 있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랬잖아. 보이는 거나 보는 나하고 두 개가 갈라지잖아. 적자 대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상황에 있던 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얘를 존중하는가 하고 얘를 가족으로 끌고 들어오는 인종을 바꿔서 데리고 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엄청난 위험이 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애기야 그런단 말이에요. 위험해요, 그거는. 인격체를 줘버려요. 인격체라는 것은 대자가 됐을 때 나는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인격체예요. 뭐 인식론, 그죠?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인식론이 들어와야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는 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애들은 이게 집에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매일 디즈니랜드에 가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하니까. 놀이공원이 집이잖아. 그렇죠? 자, 요런 거는 처음에는 이거 쓰고 다니면 미친 X라 그랬잖아요. 그 요새 애들 중에 이거 안 쓰고 나이 든 사람도 이거 해요. 그죠? 중고등학생들도. 뭐냐? 그렇게 부끄럽지 않으니까. 자, 지금까지 인정하시나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이제? 지금부터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환상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환상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리얼로 생각하잖아요. 도쿄에 가서 이거 들어갔을 때, 난 처음 와서 이제 다시는 여기에 아니면 평생 다시는 못 올 때니까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늘 있어 왔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롯데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게 갔을 때 더 정겹고, 시골에 가서 이상한 데 좀 불편한 데 가면 되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디퍼런스예요. 그게 뭐냐? 벌써 이미 시뮬라시옹에 여러분들은 가상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 내가 가담해서 내 스스로가 창조를 하면서 같이 발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누가? 그게 보드리아르가 얘기했잖아.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시뮬라시옹은 새끼에 새끼를 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뮬라시옹. 자, 이건 뭐냐? AI가 그랬어, AI. 자, 와 그랬어요, 누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 마스터피스, 대작하고 어때? 비교해보면.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대작하고 비교하면 그림의 질이 어때요? 감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붓터치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색채감하고
어떤 그런 자유로움, 자유미, 자연미 이게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걸 보고 좋아해요. 누가? MZ세대들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갈게요. 오늘은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등등등등 하고 난데 딱 끝내놓고 나니까 바로 돌입하는 게 뭐냐?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카카오톡이 여러분 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카카오톡을 안 버려요. 왜? 8시간을 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뭐 때문에? 공허하잖아. 외롭잖아.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외로움을 자초한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이 외로움을 깨려고 노력한 거는 기껏 그 외로움에서 정면으로 승부 안 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카톡 보잖아요. 뭐 때문에? 카톡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저도 보니까 아직도 읽지 않은 문서가 있대요. 그거 안 읽어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카톡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왜? 책을 읽으면서 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자, 8시간 20분을 본대요, 카톡을. 포함해서. 잠은 언제 자요? 잠자는 것도 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보통 잠을 6시간 잔대. 그럼 8시간, 6시간 빼고 나면 뭐예요? 멍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족하고 주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벌써 어쩌면 생겼을 거예요. 이때까지 10년 전에 친구들 중에서 없어진 친구들 많아요. 내하고 마음 안 맞으면 굳이 뭐 쟤하고 내가 무슨 관계, 더 좋은 사람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끊은 사람 부지기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데 건드려주죠. 자, 두 번째, 사고 위험에 노출돼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요. 업무 수행에 지장은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 소통과 사회 환경에 등등등등 뭐 그분 뭐 이런 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이게 문제라고. 청년 우울증. 여러분들 중에 자식들도 있고 밑에 있는 손주, 손녀 등등 아는 사람 옆집에 있는 친구들, 중고등 대학생까지 청년 우울증이 50% 증가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럼 얘들은 뭐 했어요? 얘들한테 여러분들이 여사무사에서 야, 너 이래가지고 철학책을 한번 읽어보렴. 얘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보러 갈 때 야, 내가 그림 보러 같이 갈래? 음악 같이 들을래? 라고 이야기 해본 적 있나요?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해요. 니는 네 생활, 내는 내 생활.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해야지만 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피해 사례가 생긴지 볼게요. 한국 학생은 중세의 농노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일해요. 근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하잖아요. 12시간만 하면 엄마가 난리나 죽여버려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조금만 자면은 그냥 난리 나죠. 12시간 이상이에요. 근데 지는 해봤는데 지는 안 했어요. 지는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죠. 볼게요. 한국 학생, 한국 학부모. 한국 학부모는 지금 몇 시간? 노동시간 52시간 고집 엄청나게 해요. 주 5일에서 주 4일까지만 얘기가 나오면서 학생들한테는 80시간의 공부를 시켜요. 80시간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시간 이상 내지 100시간 시켜요. 그래 놓고 다 니를 위해서, 개뿔, 뭔 니를 위해서 내줘려고 하는 건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남을 의식하잖아요. 옆집에 애가 어디 갔는데 니는 뭐해? 그죠? 엄마가 고생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했기 때문에 니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되라고 걔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왜 왔느냐? 나 신경나 시용이에요. 자, 우리 때 아는 사람도 있네. 미술 음악 있었어, 제 그때는. 근데 요새는요, 미술 음악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애들 공부 끝나고 나면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화 인문 쪽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걔들이 그대로 와서 취직 공부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동안에 뭘 했느냐? 외국에 나가서 여행은 많이 다니죠. 근데 그 여행이 머릿속에 개념이 박히는 여행의 의미가 있지, 아무 생각이 그냥 돈 주면은 그냥 가서 호텔에서 하고 그냥 있는 여행이 뭔 의미가 있어요?
개념, 철학적인 개념이 없어요.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냐? 없어요. 도쿄 대학에 가면 아직까지 교양학부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제일 부럽다는 거잖아요. 도쿄 예술대학 가봤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볼게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황당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TV에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미친 나라잖아요. 이혼을 하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 사무실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가서 나 이혼하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버젓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혼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돈을 받을. 그 누가 가르쳐 달래요. 이혼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생각을 다시 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9.3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죠. 지금 3분의 1, 47.4%. 안 그래도 결혼 안 해가지고 애 안 얻는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죠. 결혼 의향. 요거 거짓말이래요. 63, 35. 요거는 남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지방에 관련 등등 약간의 어떤 그런 컨디션이 달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대 50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출산. 요거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돼요? 학교 없어지잖아요. 지금 저기 밑에 있는 대학은 전부 다 통폐합하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잖아요. 불어. 근데 불어 학과가 없어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 한국외국어대학. 나머지 대학은 점차적으로 없어져가는 추세.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그럼 프랑스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 뭐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데만 바쁜 나라예요? 아니잖아. 자, 반려견을 키우는 숫자는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분은 제가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쇼크 받아가지고 치매를 가져와 봤는데 40%가 개를 키우고요. 15%가 반려 고양이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근데 얘들은 개하고 고양이는 안 버려요. 우리나라는. 우리 회원 중에 어떤 한 분이 엄청나게 식구당했단 말이에요. 늑대 개 이런 애들 막 있어요. 지금 올라가면. 오케이? 자, 이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등등. 이거 병원에서 할 얘기잖아.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상담해줘요. 근데 그거를 대국민에다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죠? 수강생들 고민을 해줘요. 수강생들을 왜 고민을 해줘요? 수강생들은 지가 공부하던 공부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이 사람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이게 뭐예요? 또 이게 안주 하나 넣고 이게 뭐 하듯이 되게 싫어. 이게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엔터테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너무너무 이게는 진짜 이건 좀 그래요. 자, 이제 공부를 하다 못해 한국사를 텔레비에서 가르쳐요. 아니, 한국사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그런데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나라 같은데 한국사를 몰라요, 또. 중요한 건. 자, 애들 앵글리시 해가지고 이제 트로트까지 나왔어요, 이 나라가. 왜 그렇겠습니까? 교육이 잘못됐다. 인정하시나요? 이제 인정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어떤 내용들만 그냥 프라블럼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솔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얘기를 할 때 플라톤을 여러분이 알 때 이데아라는 얘기를 많이 진선미 그죠? 근데 그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서양 철학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너희들 개로 조금 내려왔던 그 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니체가 보니 니체는 1840년생이고 플라톤은 BC 300년대, 소크라테스는 그 위에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밑에, 플라티노스, 그 있고 이제 디드로 나중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서 니체는 1840년생이면은 거의 인상파 화가 정도의 마네 모네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에 니체가 뭐라 그러냐? 과연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대로 했을 때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유토피아 만들려고 플라톤이 그 이야기 한 거잖아. 동굴 안에 들어가서 저쪽에 나오는 이데아대로 살아라 그랬잖아. 근데 그래 살았어 열심히 중세시대 때도.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도 인간 회복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그림을 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브메이신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쇼크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매독했었지만 죽었지만 자살은 아니지만 그렇게 황폐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왜? 현세 생활이 중요한데 자꾸 밖에 있는 생활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그걸 넘어서 이제 둘레지가 넘었는데 장보드리아라는 이제는 완전히 말 그대로 나온 카피에 카피본이 나온 시뮬라숑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되게 화려했고 환상적이었죠. 판타스틱. 근데 그 판타스틱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 잡아먹은 거예요. 만족해요? 삶이? 만족도 보니까요. 한국이 여기 있어요. 59, 거의 뭐 한 60에 가까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칸다나비아, 덴마크 이런 쪽에 미국 한 요 정도 있고 일본은 조금 그래요. 동양 쪽에 약간의 이 사람들이 연세 쪽이니까 조금 그럴 수 있고 어떻든 만족도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등등등등 경쟁만 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볼까요? 이래 됐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제일 잘 팔리는 게 요새 잠자는 베개예요. 잠자면 스트레스 100% 풀린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나와요. 잠이 어떠냐? 한국 6.97 1시간 차이 아닌 것 같아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80%? 아침에 일어날 때 꿀꿀하다 10명 중에 7명. 아 별로 기분 안 좋아. 여기 아파. 근데 이거는 모든 전체 10명.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가져온 갱년기 가져오신 10명 중에 10명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스마트폰. 빨리 탈피하려고 아픈 거. 그리고 어디라도 가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지쳐서 자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한테서는 그때 아침부터 돌아다니면서 봐왔던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그 다음에 똑같은 동작을 또 하나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그거 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은 사실은 중요해요. 잠은 왜 중요하냐면 백발백중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측수액이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청소를 해주는 데가 잠이에요. 반드시 자야 돼요. 잠은 6시간만 자면 돼요. 근데 그 이상 잘 필요도 없고 매일 이렇게 시간 보면서 2시간 자고 잠깐 기다렸다가 2시간 자고 해서 잤는 시간이 토탈 합치니까 6시간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자야지 뭐. 그까지만 딱 자면 돼요. 그러니까 잠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 다 합쳐서 6시간 자면 국제 수면 박람회를 해요. 아니 뭔 일이라고. 옛날에 잠 때문에 고생한 사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없어요. 다 잘 잤어. 잠이 모자랐어. 왜? 힘들었으니까. 힘들면 잠잔다니까. 지금은 뭐예요? 시뮬라시옹에 이미지가 자꾸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자, 이게 복잡하다 못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은 뭐가 안 돼요. 자, 이제 자극적인 게 나와요. 두 세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쇼윈도.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예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잘 찍어요. 얘도 보니까 뭐 엄청나요. 펜트하우스 뭐 등등. 자, 요 그림은 요번에 NFT는 설명을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전시회 한 그림이에요.
자, 곱게 넘어갈게요. 자, 이런 그림도 있고. 이건 약간 존 미첼 닮았다, 그죠? 이건 약간 소리얼인데, 나름대로는 조금 괜찮죠? 자, 곱게 계속. 알렉스 카츠인데 약간 팝아트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던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의 대부분 NFT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재 우리 MZ 세대의 화가가 아니라 MZ 세대들이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견해. 얘들은 꾸준하게 내가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하고 취미생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건 되게 놀랐어요. 요새 미술관에 가면 젊은 애들 되게 많아요. 되게 고무적으로 봤어 저는. 사진만 찍어요. 몰랐어요. 그림에 보고 난 뒤에 그걸 보면서 잠깐 열어봤다가 다시 보고 다시 보는 애를 못 봤어요. 그냥 보면 나가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러고 뭐 등등등 얘기하는 거 궁금해서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닌 거,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 밥 어디서 먹고 뭐 친구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든 얘들은 빠른 거 좋아해. 빠른 거 좋아하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은 그림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하루 만에 완성시켜주라고 해요. 속성에 대해서 얘들은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학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선생 보고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배우러 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죠, 그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배우는 거는 되게 너무너무 많이 안 돼요. 와가지고 한 달 다 끊는데 꾸준하게 1년, 2년 동안 꾸준하게 있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변해가는 프로그레스라고 해요. 과정, 생략, 결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NFT라고 이야기했던 그 미술이 AI도 어차피 그려서 파는 것도 있지만 NFT로 넘기는 것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 넘겼을 때에 이 NFT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어떤 그림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가는 이런 그림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독창성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시대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거기에 부합하는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요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펴보세요. 저한테. 저를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차적으로 볼게요. 이 그린 사람의 화가의 질을 보자고요. 보통 대가는 40, 50대에 만들어지죠. 그죠? 20대, 30대. 에드워드 호프도 오늘 그림 보면 처음에 프랑스 갔을 때 그림하고 점차적으로 1960년대에 이제 마지막 그렸던 그림하고 제가 그때 호프 강의할 때 나왔잖아요. 보통 50년, 60년 돼야 그림이 나와요. 프란시스 베이컨도 마찬가지. 1940, 50, 60년장이 제일 좋고 잭슨 폴록 같은 경우도 제가 47년, 48년, 49년 더쿠닝도 마찬가지였고 둘이 스위치 될 때. 그쵸? 자, 이때의 그림들이 대부분 몇 살이었어요? 40, 50, 60, 70, 80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티치아노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조항이라. 그 사람은 워낙 건강관리 잘했고 마티스 보세요. 결국은 마지막에 한 방 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피카소는 어때요? 피카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제일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피카소를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예요.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 사람의 그 큐버 서리얼리즘 드림 이렇게 했을 때 그림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그림의 형태, 그러니까 1925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리턴 투 오다가 돼서 약간 앵그르식의 어떤 아카데미즘 그림이 좀 나오죠. 약간 손 두껍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요? 다시 큐비즘 앤드 서리얼로 가죠. 근데 그 그림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마티스 어때요? 변하잖아.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로 인해서 변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티차노도 변했잖아. 누구처럼? 틴토레토처럼. 그런데 피카소는 안 변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피카소는 이 사람은 신성이에요. 신성. 미켈란젤로도 마지막에 갔을 때 매너리즘으로 변하잖아. 미켈란젤로. 다빈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피카소였고. 자, 딴 데로 생각 안 돼요. 자, NFT가 이 사람들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가지고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자질이 일단은 예술은 선험적이라고 그래요. 선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내 몸을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원이잖아요. 그죠?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죠. 이 몸의 정신이 내 몸이라는 거에 한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어. 그럼 한번 찡한 거예요. 그런 그게 있어.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 선험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그 영혼이 어디 있다는 줄은 몰라요. 그건 아무도 설명 안 해요. 그걸 선험적이라 그래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가는 메를리 뽕띠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손짓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유로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독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근민이라고 내가 그때 이야기했죠. 컨템포러리. 그 친구 요새 잘 안 보여. 어떻든 그 양반은 나는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그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 사람은 그때에 서울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쭉 왔던 아카데미의 그림을 그렸다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중무장됐잖아요. 그럼 내만의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내만의 그림을 그릴 때는 판단중지에 폭해.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끝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어떤 능력들은 잘 발휘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대가들이 대부분 다 그래 하잖아요. 근데 이 NFT 그렸던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림의 어떤 그런 프로그레스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MZ세대한테는 그런 기대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대를 못 주고 그걸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보들이라는 지금 현대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그림이나 회화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림은 앞으로 이 수천억, 수백억짜리 되는 그림은 없어져요. 누가 이런 그림을 1,000억 주고 사요? 이 그림을. 이거 누가 1,000억 주고 사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대는 그래서 세대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내 손자가 살아가는 이 스펙트럼이 세 부분이 같이 살아가는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장보드리아르에 벌써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접한 애는 못 나와요. 우리한테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면 꼰대 소리 들어. 미친놈 그래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 설득을 시키면 안 되고 얘는 유일하게 얘로 하여금 그래도 그런 어떤 그런 잠을 못 자고 이런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상황으로 끌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걔는 냅두라고. 장보드리아르에 이야기하는 가상세계에 들어간 애들, 특히 컴퓨터 게임 하면서 누구누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막 그거 이제 막 빠져가지고 막 안 나오잖아. 걔를 저기 그림 봐서 이거 그림 안 돼, 안 통해. 걔는 AI를 보여주고 NFT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보여줘야 되느냐?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려면 이제 제가 그때 미학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려줘요.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컨템포러리 우리 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왔던 장 보드리아르, 아스단토, 둘레이스 여기 이제 세 사람이 현대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춘수 이거는 막 골치 아프. 아무튼 이거는 알죠? 이건 칸트가 제일 좋아. 왜냐하면 칸트 전에는 전부 다 그림이 네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봐 내가 네한테 넘어가 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은 꽃을 보고 좋아하는. 근데 순수해야 돼. 절대로 잡티가 끼면 안 돼. 그래서 순수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칸트는 예술 그림 그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자연에 있는 그림 그것만 좋아해요. 약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가 갖다 붙었느냐면은 벌크하고 이제 해겔이 갖다 붙었죠. 아니다. 예술리가 더 훌륭하다. 왜? 우리 런던 포구에 있는 그 안개가 그냥 있을 때는 그게 안개지 뭐예요? 근데 위슬러가 그림을 그리고 터너가 그림을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모네가 그림을 그리면서 런던 포구가 있어 보이잖아. 뭐예요? 예술이잖아요. 이게.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해결까지 넘어갔어요.
김준수는 그렇게 나왔고, 자, 슬퍼하지 말고 견뎌야 되는 이 시간, 현재 여러분들이 컨템포럴 이 시간, 이건 니체예요. 인생은 허무하지만 끝까지 견뎌야 돼요. 견딜 만큼 뭐 누가 준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거 토리노의 말에서 나오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볼게요. 여기 마지막에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레즈는 아시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미학가고,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우리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술 이렇게 가면 미술관, 특히 이제 저기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관, 그리고 경기도 미술관, 그리고 저기 서소문관, 현대미술관까지는 괜찮아. 거기 가보면 비평을 써놓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알아먹어요. 되게 어려운 말을 써요. 자,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갔을 때 보세요. 단어 어려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낭만주의 시 중에서 천재 낭만 시인이 랭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시를 봐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예? 비평은 알게 하라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를 써서 어렵게 가면 돼요. 그건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유를 하라는 것이.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갤러리예요. 아시겠죠? 자, 미술은 왜 있어야 되느냐? 미술사는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하죠? 예술가가. 들레즈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항하는 거라 그래요. 예술은. 뭐 때문에? 우리가 저속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하다. 어우, 저거 더러워. 라는 거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림이, 예술이. 고귀하게 아름다운 거,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게 저항하는, 내 자신을 다시 재무장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어리석음에 대한 것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삶의 권력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다시 힘을 새기게 해주는 게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저도 모르는데 보면 돼요. 그냥. 오케이? 이 모든 것에 저항하는 게 들레즈의 예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술을 알아야 되느냐면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림을. 아직도 제가 이러면은 내 친구가 그래. 이 그림 샀지 그래. 없어요. 그림 사는 것은 미술관에 가면 여러 도록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그거는 많이 사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려고 가져왔어. 그거는 돈 몇 푼 안 하니까 그거는 제가 사는데 미술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 해놓으면 그거 하나만 보고 100억짜리 하나 보면은 그 한 점만 봐야 되잖아요. 나머지 20점 있는 거는 보려고 그러면은 그럼 제가 뭐 2조를 써야 돼요? 아니잖아. 여러분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발품 팔면 되잖아. 내가 가면 되잖아. 다리 있는데. 그림 살 필요 없죠. 근데 사는 사람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기려고. 그죠? 아파트 사서 남기는 건 괜찮은데 그림 사서 남기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로. 끝입니다.